자, 이제 리터러시 DNA 1강이고 바로 읽고 문제를 풀기 전에 교재 2페이지에 가시면 여백이 넓게 있을 텐데 이만큼 좀 적어줘. 약간의 여백을 두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. 이게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건 꼭 적고 필기하면서 따라오면서 들어주시는 게 좀 좋아.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. 도대체 글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까?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뻔하지. 연결을 잘 하세요. 근데 연결을 통해서 지문 전반을 관통하는 흐름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, 일단 연결이 보통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,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이 되고, 문단과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완성되잖아. 그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야. 근데 우리가 하나의 글을 읽을 때 보통 연결이 명시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. 근데 어떤 글은 대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잘 보일 수도 있거든. 거기에 대한 차이를 먼저 좀 알려줄게. 난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. 선명한 채로 들어가거나 읽다가 보니 선명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딱 10글자 10글자씩을 맞췄는데, 봐봐, 이거를 좀 있어빌리티하게 말해주면 이게 다이렉트야. 이게 약간 좀 다이렉트한 형태의 지문이고, 약간 이런 형태는 좀 인다이렉트지. 그치? 약간 인다이렉트한 형태의 지문이야.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독해 초점이 눈에 보여. 그러니까 봐봐, 서두에서 여기에서 집중할 건덕지가 생겼어. 어떤 키워드를 보고 아, 이게 중요하겠구나 하면서 느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속, 이 흐름을 계속 쭉 타고 내려가시는 그런 흐름의 글이 있을 거야. 분명 그런 흐름의 글이 있어. 근데 반대로 여기에선 도대체 서두, 즉 1문단에서 다 읽었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. 물음표가 딱 떠. 근데 그 상태에서 일단 타고 내려가.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여기에서 아까 1문단에 있었던 이게 이런 뜻이었어? 하고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야.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 하고 다시 쭉 타고 내려가는 거지. 이렇게. 그러면 너가 이렇게 다이렉트하든 다이렉트하지 않든 이렇게 발견한 연결의 흐름이 결국 문제풀이에서 직결이 될 거거든? 그치? 직결이 될 거야.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글의 흐름이 있고, 연결은 문장과 문장을 잘 붙여주고 문단과 문단끼리 잘 붙여서 잘 끌고 이어가 주세요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,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연결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어. 그러면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. 물론 더 있겠지만 이게 연결의 양상이거든? 양상이야. 연결의 양상. 연결의 양상에는 크게 반복, 대비, 열거, 구체화가 있어. 근데 여기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건 반복하고 대비거든?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긴 해, 사실.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여. 열거랑 구체화 뭐 더 있는데 얘네들보단 얘가 더 중요해. 일단 먼저 얘기를 해줄게. 반복이 뭐냐? 말 그대로 A를 말했어. 그럼 똑같이 또 A를 말하는 거야. 근데 반대로 대비는 A를 말했는데 B가 나중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대립관계에 있는 거지. 열거는 말 그대로 A, B, C 뭐 등등등의 흐름이 계속 나열되는 걸 열거라고 부르고, 구체화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A를 계속 구체화시키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쭉 구체화시키면서 타고 나가는 흐름인 거지. 사실 이런 것들이 연결의 양상인 거거든. 그래서 봐봐, 이런 것들이 연결의 양상이라고.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문단, 즉 서두에서 뭔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2문단에 갔더니 또 A라고 해서 반복이 돼.
그러면 이걸 끌고 내려가 주셔야겠지. 그건 당연하지. 근데 혹은 A랑 B가 여기서 이렇게 대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. 혹은 구체화가 될 수도 있고.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연결할 건덕지가 글을 읽다 보면 계속 보일 거야.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반에 무슨 연결할 건덕지도 발견을 못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.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여기서 A라고 말했었는데 내가 A라는 말을 눈치를 못 챘던 거지.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시는 거야. 그러면서 다시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보통 두 가지 흐름의 글이 있거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양으로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. 그럼 한번 보자. 연결의 양상이 이렇게 있다는 것까지도 오케이.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겠지. 반복과 대비 중에서 내가 반복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야. 문장과 문장, 문단과 문단을 잘 연결해 주세요인데 어쨌든 이것들, 이거 문장과 문장, 문단과 문단 간 의미를 끌어내서 이어가기. 사실 이게 연결의 핵심인 거야. 그러니까 의미를 즉 얘 있지 얘. 결국 우리가 여기서 A와 B의 의미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계속 끌고 가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. 여기에서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어도 여기서 의미를 깨닫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 A가 사실 이거였다는 걸 판단한 후에 쭉 타고 내려가시는 거란 말이야. 즉 의미를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. 그러면 연결의 양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의미를 끌어낸다, 즉 연결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. 자, 봅시다. 모든 사람은 죽는다 랑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.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연결의 양상 중에서 어떤 게 쓰였니? 혹시 PD님이 대답해 보실래요? 반복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가 반복됐죠? 사람이요? 네, 사람이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러면 안 돼. 양상을 발견하는 거는 누구나 해. 눈에 보여 사실. 이거는 누구나 해. 아무런 의미가 없어. 양상을 발견만 하는 건. 우리는 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셨으면 이 두 개의 의미를 딱 합쳐줘야 되거든. 봐봐. 이 두 개를 합쳤어.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지. 좀 줄여줘 볼게. 소크는 어떻게 돼? 죽는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지. 그치? 문장과 문장을 지금 연결의 양상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 읽었더니 새로운 의미가 끌어내진 거야. 그치? 지금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두 개를 연결해 봤더니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C라는 새로운 문장이 도출된 거야. 즉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의미를 끌어내는 것. 이게 연결이라고. 이게 의미를 끌어내고 그 다음부터 쭉쭉 타고 이어가셔야지. 그치? 그러니까 의미를 끌어내셨으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어가셔야지. 그래야 그게 네 문제풀이의 직결이 된단 말이야. 알겠지? 한 번에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번에 쫙 잡히나요 이게? 네, 대충 잡히네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주면서 연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려줬고, 즉 글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연결을 통해서, 즉 연결을 통해서
의미를 끌어내는 건데 이 의미를 끌어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치지 않고 끌어내면서 쭉 타고 이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야. 알겠지? 이게 최종 완성인 거야. 그렇게 쭉 타고 이어가다 보면 그게 결국 네 문제풀이의 직결이 되신다고. 알겠지?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결국 그게 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의 완성인 거야. 근데 이렇게 사실 물론 예시까지 좀 들어줬지 이렇게. 근데 그래도 아직 저는 이 다이렉트랑 인다이렉트 이게 무슨 구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. 연결의 양상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뭐 대충은 알겠는데 아니 느낌이 잘 안 와요 할 수도 있겠지. 이건 가이드라인일 뿐이야. 일단 필기를 잘 하셨으면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때부터 지문이 나오잖아. 그때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껴보면서 아 이게 연결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.